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울려 퍼지는 포화 소리와 배럴당 120달러를 가볍게 돌파한 유가 전광판을 보며 이제 정말 자산 시장의 종말이 오는 건가? 라는 깊은 공포를 느끼고 계신가요?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것 같지만 거시경제학적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다면 이건 미국 자산이 절대적 지배력을 완성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무대거든요. 전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들이 분석하는 이 냉혹한 설계도를 오늘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직시해야 할 첫 번째 현실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 즉 에너지 도미넌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입니다. 지금 뉴스만 틀면 제3차 오일 쇼크니 글로벌 공급망 붕괴니 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죠. 실제로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2026년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8시간 내에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내 핵심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미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190기 이상이 파괴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역설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미국에 기름이 없어서 줄을 서고 경제가 무너졌죠. 즉, 과거의 위기는 미국의 결핍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정반대예요. 미국의 공급 통제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너지와 AI 기술을 동시에 쥐고 흔드는 슈퍼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1360만 배럴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도미넌스 정책으로 알래스카와 연방 공유지의 시추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서 유가가 오를수록 텍사스의 미국 기업들 금고에는 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이 에너지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짚어드릴게요. 단순히 기름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쥐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일상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 기름값이 폭등해서 옆집들은 차를 세우고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 집 마당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이 있고 그 기름을 정제해서 비싸게 팔 공장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옆집들에겐 인플레이션 지옥이지만 우리 집에겐 고유가가 오히려 재산을 불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현재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죠. 반면에 유럽은 자립도가 40% 미만이고 우리 한국은 3%도 안 됩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50달러로 치솟을 때 한국이나 유럽은 무역 수지가 박살나고 물가가 폭등하며 경제가 휘청거리지만 미국은 오히려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국력이 강해집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 국가들의 제조업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무기가 됩니다. 결국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미국에게 있어 통제된 혼란에 가깝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의 부가 기름을 가진 미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비싼 기름값을 낼 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미국 경제 시스템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결핍이 아닌 통제에서 오는 고유가는 미국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이 됩니다. 많은 분이 진짜 헷갈려 하시는 게 전쟁 나면 무조건 악재 아니냐는 건데 그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심장인 에너지 도미넌스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 심장인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재무 전략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날카롭게 던지시는 질문이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당연히 높을 텐데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이자 부담 때문에 부채를 줄이고 투자를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가 오르면 자본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 기업들은 지갑을 닫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 고전적인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현금 동원력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즉 M7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인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같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부채 비율이 0.5에서 1.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남의 돈을 빌려서 억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금고에 쌓인 막대한 현금만으로도 웬만한 국가의 예산을 뛰어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6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계획한 설비 투자 규모는 무려 6,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점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멍하니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는 건 앉아서 재산을 깎아먹는 짓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화폐를 가치가 폭등할 미래의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거대한 자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AI 인프라와 에너지 그리드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미래 권력인 기술과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금리가 주는 역설적인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부채가 많은 경쟁사들에겐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들은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연구 개발을 멈추고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금이 빵빵한 미국 빅테크들에겐 이 고금리 상황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천연 방어벽이 됩니다. 남들이 굶주려 쓰러질 때 혼자서 거대한 저수지를 가진 고목은 경쟁자들이 사라진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높으면 증시가 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량 기업들에겐 시장 지배력을 100% 독점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칫날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을 안 쓸 수 있나요? 윈도우를 안 쓰고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이들의 서비스는 이제 공기나 물 같은 필수제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상승분을 교묘하게 가격에 녹여내며 이익률을 방어합니다. 실제로 2026년 일반 제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5% 내외로 주저앉을 때 AI와 클라우드를 장악한 미국 빅테크들은 35%에서 45%라는 비현실적인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약한 자의 돈을 빼서 강한 자의 주머니로 옮겨주는 거대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뛰고 물가가 오르는 현 상황은 부채가 많은 기업과 국가들을 침몰시키지만 현금과 에너지를 동시에 거머쥔 미국 기업들에겐 전 세계부를 독점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데 투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이 혼란을 틈타 인류의 기술 표준을 자신들의 것으로 고착화하며 팍스 아메리카나 2.0의 경제적 토대를 닦고 있으니까요. 2026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인공지능을 단순히 똑똑한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AI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집어삼키는 디지털 용광로와 같습니다. 구글 검색 한번 할 때보다 챗봇과 대화할 때 소모되는 전력이 몇 배나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2026년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4년 대비 100% 이상 폭증하며 약 500테라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총 전력 소비량의 2%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서 아주 냉혹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막대한 전기를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죠. 정답은 다시 한번 미국으로 귀결됩니다. 앞서 1장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저렴한 셰일가스와 천연가스가 AI라는 최첨단 엔진에 무한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격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AI라는 슈퍼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섰는데 그 슈퍼카를 만드는 기술도 미국이 가졌고 그 차를 굴릴 전용 고속도로와 주유소까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름값이 비싸서 차를 세워두거나 전기를 구걸해야 할 때 미국은 자기네 마당에서 나오는 싼 연료로 AI를 24시간 풀가동하며 인류의 생산성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이나 천연가스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자가 AI 패권을 쥔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미 꿰뚫어 본 것이죠. 여기서 데이터 하나를 더 짚어드릴게요. 현재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미국 선도 기업들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35%에서 45%에 육박합니다. 반면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AI 도입을 망설이거나 구식 제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일반 기업들의 이익률은 5%에서 12% 사이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지옥 속에서도 AI를 통해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생산성을 2배로 높인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다 망하는데 혼자서 최첨단수로 시스템을 갖춘 농장주만 풍년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은 이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나프타 공급의 24%가 차단되면서 제조업 강국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국 내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공장을 돌리고 AI로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전 세계 제조업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 떠기 힘들면 우리가 AI 로봇으로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지 뭐? 라는 리쇼어링 투자가 폭발하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고유가와 전쟁 위기는 미국에게 있어 경쟁자들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의 기업들은 높은 생산 비용을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미국 기업들은 저렴한 에너지와 AI라는 날개를 달고 시장 점유율을 독식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S&P 500 지수 목표가를 매번 상향 조정하는 근거도 바로 이 에너지와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이익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전쟁 나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건데 그건 단기적인 심리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결국 누가 더 싼 비용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생존 경쟁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승부의 추는 이미 에너지와 AI를 모두 가진 미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전쟁이 터져도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이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에너지 패권과 기술의 결합 때문입니다. 에너지 도미넌스, 빅테크의 현금 동원력, 그리고 AI와 에너지의 결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미국이라는 요새로 몰려든다는 냉혹한 진실이죠.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상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먹혀서 이란이 굴복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미국 수중에 들어오는 그림이죠. 이렇게 되면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순식간에 급락할 겁니다. 물가가 잡히니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더 낮아지는데 이미 전쟁 중에 구축해 놓은 AI 인프라와 에너지 효율 시스템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용은 줄고 효율은 극대화된 상태에서 전 세계 소비가 폭발하면 미국 증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슈퍼 불마켓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긴장 상태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계속되고 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뉴 노멀로 굳어지는 상황이죠. 이러면 경제 망하는 거 아냐?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미국에겐 이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유가가 유지될수록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는 한국이나 유럽의 제조업은 원가 압박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탈락할 때 자국 내 저렴한 자원으로 공장을 돌리는 미국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게 됩니다. 지수는 완만하게 우상향하지만 에너지를 가진 미국 기업과 못 가진 타국 기업 간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마지막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장기 전면전으로 번져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고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미국 주식은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미국은 식량, 에너지, 기술을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을 때 홀로 방화벽을 치고 시원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달러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이고 전 세계의 생존 자금은 결국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와 빅테크 주식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흐르는 무의 이동 경로를 보셔야 해요.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약한 기업에겐 독이지만 현금이 많은 미국 우량 기업에겐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무기입니다. 둘째, 유가가 올랐을 때 비명을 지르는 기업이 아니라 그 이익을 흡수하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빅테크에 주목하세요. 셋째,
환율이 요동치는 시대에는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